오늘 딥다이브. 시리아에 있는 제르플 아흐마르 유적 자료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붉은 절벽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이게 11,000년 전 신석기 마을인데 댐 건설 때문에 물에 잠기기 바로 직전에 정말 시간하고 싸우면서 발굴된 곳이에요. 그렇죠. 아주 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유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겁니다. 아니, 본격적으로 농사 짓기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복잡한 사회 조직 같은 거랑 심지어 거대한 공공건축물까지 있었을까? 네, 그게 정말 미스테리죠. 발굴 책임자가 여기를 당시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네. 자, 그럼 같이 그 거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그 거울은 기원전 한 9,500년에서 8,700년 사이,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중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환기요? 네. 약 800년 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파보면 최소 12개 시기의 마을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와, 80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곳이죠. 그럼 그 층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가 뭐예요? 아무래도 집 모양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땅 파고 들어간 그런 둥근 집들만 있었어요. 반지하식으로요. 아, 원형가오?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네모 반듯한, 그러니까 직각 형태의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모난 집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대세가 됩니다. 이게 그냥 집 모양만 바뀐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핵심인데 단순히 디자인 취향에 변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공간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아, 뭐랄까? 일종의 인지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죠. 이런 명확한 증거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가장 이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지혁명이라. 대단하네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놀라운 게 있다면서요? 공동 건물요? 아, 네. 그게 정말 또 놀랍죠. 사람들이 살던 집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훨씬 큰 원형 공동 건물들이 같이 발견됐거든요. 얼마나 컸는데요? 지름이 한 7m에서 크게는 9m 정도 되고요. 깊이도 2m 이상 파내려간 그런 반지하 구조예요. 와, 꽤 크네요.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안쪽 벽을 따라서는 이렇게 벤치 같은 게 쭉 둘러져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앉았겠구나 싶고요. 또 야생 보리나 밀, 렌틸콩 같은 걸 저장했던 흔적도 나왔어요. 저장고 역할도 했다는 거군요. 네. 이런 걸 만들려면 사실 공동체 전체가 계획하고 노동력을 엄청나게 투입해야만 가능했겠죠. 하긴 혼자서는 절대 못 지을 규모네요. 근데 이게 단순한 창고나 마을 회관 같은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냥 기능적인 건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은 벽에 회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황소 머리뼈로 장식을 해놨어요. 황소 머리뼈요? 네. 그리고 더 좀 충격적인 건 한 건물 바닥 중앙에서 목이 없는 여성 유골이 발견됐는데 팔다리를 이렇게 쫙 펼친 자세였어요. 목 없는 유골이요? 그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어떤 의례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건물들은 다 쓰고 나면 일부러 불을 지르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의례적인 폐쇄 과정을 거친 걸로 보여요. 아,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의조적으로 묻었다? 그러니까 곡물 저장 같은 실용적인 기능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례나 집회가 열리는 상징적인 공간, 다목적 센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생존과 믿음이 한 공간에 있었네요. 그쵸. 삶과 직결된 문제와 정신적인 세계가 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작은 돌판들 관념의 덫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피에르 아레리뉴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거기에 기하학 문이나 동물 같은 게 새겨져 있다는데 이게 문자가 나오기 5,000년도 더 전인데 어떤 정보를 기록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용도였다니 이것도 참 신기해요. 맞습니다. 일종의 공유된 상징체계, 그러니까 기억을 돕는 장치 같은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죠. 근데 그 상징들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또 중요합니다. 이 상징들이 제르프에르 아르마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유적지, 심지어 그 유명한 괭베클리 테페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발견돼요. 괭베클리 테페에서도요?
네, 이건 당시에 이 지역들 사이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문화적 그리고 정보 교류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퀘베클리 테페랑 비교하니까 좀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퀘베클리 테페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없고 거대한 신전 같은 건축물만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의뢰센터로 보고 있죠. 그럼 제르프 엘 아흐마르처럼 실제 마을 안에 이런 기념비적인 공공 건물이 같이 있는 거랑은 좀 다른 모델인 거네요. 이게 혹시 사회가 복잡해지는 방식이 달랐다는 걸 보여주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퀘베클리 테페는 어쩌면 특정 의뢰를 주관하는 전문가 집단이 중심이 된 좀 더 위계적인 사회통합 모델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제르프 엘 아흐마르는 공동체의 실제 필요, 예를 들면 곡물 저장 같은 거랑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 즉 의뢰나 집회가 마을 자체에 통합된 형태죠. 좀 더 생활 밀착형 모델이랄까요? 아, 생활 밀착형 모델? 네. 둘 다 농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타난 사회적 복잡성이지만 그 통합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제르프 엘 아흐마르는 농업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그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정교한 상징책의 사용, 그리고 어쩌면 이미 사회적인 역할 분담 같은 것까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농업 없이도 이게 다 가능했다는 거네요. 와, 어쩌면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기반이 먼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농업이 더 쉽게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사회적 발전이 기술적, 경제적 변화를 이끌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아마 공공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발명한 게 아닐까 싶어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 공간을 위해서 다 같이 엄청난 노력을 쏟기로 결정한 것, 이게 나중에 도시의 광장이나 신전 같은 것들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공동체를 위한 투자, 그 개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귀중한 이야기가 지금은 티슈린 때 말에 물속에 잠겨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굴 기록이 더 중요해졌죠.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농업혁명 없이도 이런 거대한 공동건축과 사회적 복잡성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초기 인류 사회를 움직인 진짜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까요?